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욕구와 고통. 욕구가 생겼는데 해결하지 않으면 고통이 생긴다. 그렇죠. 배고픈데 먹지 않으면 고통스럽죠. 배설욕도 그렇고 휴식욕도 마찬가지죠. 힘든데 안 쉬면 안 되죠. 그래요. 성욕을 제외한 욕구는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육체에 손상을 입거나 경우에 따라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그렇죠. 고통이 왔는데 배고파요. 계속 안 먹으면 죽을 수 있죠. 죽죠. 성욕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죠. 쉬고 싶은데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과로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욕구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통 역시 인간에게 필요하다. 그래요. 누구나 고통을 싫어하죠. 고통을 싫어하는 것과 고통이 필요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고통은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있죠. 고통이 있어야지 해결하려 하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고통을 해결하지 않으려 할 거 아니에요. 욕구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고통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래요. 배고플 때 느끼는 고통, 휴식을 취하지 못했을 때의 고통, 성욕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의 고통은 다 다르죠. 고통이 해결되면 쾌락이 생긴다. 고통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쾌락의 종류도 다양하다. 배고픈데 먹으면 쾌락이 있죠. 성욕을 느끼는데 섹스를 하면 쾌락이 있는 거예요. 고통을 해결했을 때 찾아오는 게 쾌락인 거죠. 식욕을 해결했을 때의 포만감, 푹 자고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 섹스한 뒤에 생기는 짜릿함 등은 동일한 종류의 쾌락이 아니다. 이처럼 고통이나 쾌락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저마다 구별되기 때문에 느낌이 생긴다. 각각의 쾌락, 각각의 고통을 이제 느낌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느낌들이죠. 느낌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감지되는 고통이나 쾌락이다. 그렇죠. 욕구가 생기면 해결해야 한다. 그래요. 신호가 온 거죠. 필요하다고. 식욕이 생기면 먹어야 하고, 배설욕이 생기면 싸야 하고, 그렇죠. 휴식욕이 생기면 쉬어야 하고, 수면욕이 생기면 자야 하고, 본신욕이 생기면 위험에서 벗어나거나 치료해야 한다. 그렇죠. 성욕이 생기면 섹스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섹스를 안 한다고 하여 죽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성욕은 사라지니 참는 것도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성욕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성욕 같은 경우는 바로 해결하지 않아도 되죠. 죽지 않으니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래요. 다른 생존 욕구처럼 바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성욕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성욕인다 해서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찾아가서 섹스하자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타인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그래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욕망. 육체에서 비롯된 애착이 있고 생각에서 비롯된 애착이 있다고 했죠. 두 개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으로 인해 생겨난 애착이 욕망이다. 인간은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생각을 하게 되고 대상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된다. 판단된 대상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면
그래요. 얻고 싶어 하고 나쁜 것으로 판단되면 버리고 싶어 한다. 생각한 대상이 그렇죠. 욕망이 생겼는데 욕망이 실현되면 쾌락을 느끼고 욕망의 실현이 불가능해지면 고통을 느낀다. 그래요. 욕망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실현될 것 같으면 또 다른 종류의 쾌락이 마음에서 생기는데 이때 생기는 쾌락을 통상 희망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희망이라는 쾌락도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실현될 것 같으면 희망이 생기는 거죠. 하여간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다양한 만큼 욕망의 종류도 많다. 따라서 욕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상들이 동원되는데 이러한 대상들은 절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식욕을 해결하려면 식량이 필요하죠. 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휴식을 취하려면 의자나 주택이 필요한데 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되는 대상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직접 만들어 얻는 방법과 시장에서 구매를 통해 얻는 방법이 있다. 요즘에는 직접 만들어 얻는 방법은 거의 쓰이지 않죠.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통상 시장이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는 구매를 통해 소비할 대상을 얻지 직접 만들어 얻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곳에서 일하고 얻는 소득은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래요. 일을 하고 돈을 얻어서 구매를 통해서 해결하죠. 얻는 돈, 보통 소득이라고 부르죠. 소득은 꼭 돈이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요. 소득이 많으면 구매를 통해 해결하는 일이 쉬워지고 욕구를 해결하는 일이 쉬워지고 그렇죠. 소득이 적으면 구매를 통해 욕구를 해결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요. 소득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생존 욕구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많아야 되겠죠. 소득이 적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쉽게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보다 많은 소득을 얻고자 하는 애착이 생기는데 이 애착을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 중 하나가 된다. 이 애착은 소득을 많이 얻고자 하는 애착은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 중에 하나죠.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 중에는 재산을 형성하고 불리고자 하는 욕망도 있다. 그렇죠. 재산을 일정 정도 불리면 일을 하지 않고서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럼 놀면서 살 수 있잖아요. 부가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취미생활 하면서 큰 병이 생기거나 크게 다치거나 늙으면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요. 이러한 시기에 재산이 있는 이는 큰 어려움 없이 그러한 시기를 넘길 수 있지만 재산이 없는 이는 그러한 시기에 가난과 절망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 일을 할 수 없는 시기에는 재산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또한 재산을 충분히 늘려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면 자손은 재산이 없던 조상보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요. 자손을 위해서도 재산이 좋다. 그 재산이 그래요. 개인에게 좋은 거죠. 재산이 있으면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시기에 쓸 수가 있고 그래요. 개인에게만 좋은 것도 아니죠. 자손에게 좋죠. 또 개인과 자손에게만 좋냐는 거예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다 큰 소득을 얻고자 하는 욕망,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을 불리고자 하는 욕망.
있죠. 이 두 가지가 발견되는 거죠.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다 큰 소득을 얻기 위해 기술을 익히게 하고 부지런히 살게 한다. 소득과 재산이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죠. 소득이 많아야지 재산 형성이 쉬워지는 거죠. 소득을 많이 얻고자 노력을 하죠. 소득을 많이 얻는 전통적인 방법이 뭔가요? 기술을 익히는 거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또한 재산을 늘리기 위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게 한다. 부를 늘리고자 하는 행위는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행위는 소득을 통해서 늘릴 수 있지만 새로운 행위를 유발하죠. 투자 행위를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행위는 또 어떤가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은 생존 욕구에 바탕하여 절로 생기는 욕망으로 억지로 조장하여 생기는 욕망이 아니다. 그래요. 이런 욕망이 해결되면 개인의 삶이 편해지니 개인에게 이롭다. 그래요. 또한 이런 욕망은 국가적으로도 이롭다. 나이들은 재산이 없어 가난과 절망 속에 살면 정부가 모른 척하기 어렵다. 그러한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 세금을 써야 하니 국가는 어려워진다. 또한 그러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다른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니 그러한 이들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셈이다. 그렇죠. 재산이 있어서 홀로 살 수 있는 이들은 어떤가요?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근데 가난과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일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외면하기 어렵죠.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정부는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세금을 써야 되니까 다른 일은 또 할 수 없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 다른 일을 해야 되면 사회 구성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되니까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런 사람들 민폐를 끼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재산 형성을 제약시하면 안 되겠죠. 재산 형성을 제약시하면 정부도 힘들어지고 또 누가 힘들어지나요? 또 사회 구성원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또 그러한 이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자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음 세대는 전 세대에 비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 이 또한 국가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형성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줘요. 재산을 물려받는 많은 이들이 나은 삶을 살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아지죠.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럼 미래 세대는 적든 많든 그래요. 전 세대보다 잘 살겠죠. 또한 누군가 재산으로 기업을 일구는 데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태전을 마련해 주는 셈이니 그 이로움을 헤아릴 수 없다. 그렇죠. 개인 재산은 경우에 따라 기업을 일구는데 어떤 식으로든 사용이 되죠. 직접 기업을 일굴 수도 있고 은행에 저축해 놓으면 은행에서 대출 받은 이가 기업을 일구는데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처럼 절로 생기는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은 개인과 사회에 이로움을 주기 위해 생기는 욕망이니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지 않는 한 권장할 욕망이지 죄악시할 욕망은 아니다. 그래요. 죄악시에서 재산 형성을 그래요. 못하게 막거나 싫어하게 만들면 힘들어지는 것은 정부다 1차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힘들어진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난한 이들이 많아지면 어차피 사람은
결국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나이가 늙으니까. 그 재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빈털털이다. 죽기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래, 그렇게 되겠죠.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재산을 형성하는 걸 장려해야 되겠죠. 또 민간 재산은 기업에 투자될 수 있으니까. 즉 정부가 그 재산을 민간인들이 재산을 탐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 견해들을 내세우면서 탐하면 탐할수록 1차적으로 정부가 힘들어지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겠죠.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 대표적인 욕망들이죠.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 한번 보겠습니다.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남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겠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애착이 명예욕이다. 그렇죠. 남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겠다. 잘난 사람을 인정받아야 되겠다 생각할 때 생기는 욕망이 명예욕이죠.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어하고 멸시하는 일을 싫어한다. 따라서 명예욕은 절로 일어나는 욕망이지 억지로 생겨나는 욕망은 아니다. 절로 생기는 욕망이니까 역시 필요한 욕망이 되겠죠. 그래요. 누구나 존경 싶어 하잖아요. 멸시받기 싫어하고. 절로 생기는 욕망이긴 한데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존경받고 싶은데 그래요. 존경받지 않는다 해서 뭐 생존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건 아니죠. 존경받지 못한다고 하여 생존에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불을 불릴 수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요. 물론 명예를 얻는 길이 불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명예욕이 생긴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의 명예욕은 생존 욕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명예를 얻으면 소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야. 혹은 불을 늘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한 명예욕은 생존 욕구와 연관이 있죠. 순수한 명예욕은 아닌 거죠. 즉 존경을 받고자 하는 순수한 애착에 의해 생긴 명예욕은 생존 욕구와 연관이 없지만 생존 욕구를 잘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기는 명예욕은 생존 욕구가 변해서 된 것일 따릅니다. 즉 명예욕은 생기는 동기에 따라 생존 욕구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요. 명예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과는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 그래 명예욕은 좀 고차원적인 욕망이죠.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보다는 좀 고차원적이죠.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망이니까. 남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어야 남들과 다를 바 없으니 명예를 얻을 수 없다. 남과는 다른 행동을 해야지 명예욕이 실현되겠죠. 명예욕이 해결되겠죠. 명예를 얻어야 명예욕이 해결될 거 아니에요.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해야 하는데 법이나 윤리에 어긋난 행동이어서는 안 되고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이면서 동시에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선이라고 여겨지는 일을 해야 되죠. 선이 아니더라도 남다르면 대단해 보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한 일로 대표적인 일로 자선이 있고 일에 있는 자선이 있고 자기 부를 희생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부의 초연한 모습 보이기. 그래요. 선천적으로 생기는 욕망이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인데 그래 초연한 모습 보이면 대단히 보일 수 있는 거죠. 성욕을 더러운 것으로 치부하며 경멸하는 태도 보이기. 그렇죠. 누구나 성욕을 해결하려 하는데 성욕이 있어서 경변하면서 초연한 모습 보이면 대단해 보일 수 있죠. 육식을 멀리하면 남다른 식성 보이기. 그래요.
생명은 소중한 거라면서 그 육식을 멀리하고 그 동물 죽이면 안 된다면서 그 육식을 멀리하고 채식을 가까이 하면 남다른 식성 보이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되죠. 전통적으로 남다른 경력 쌓기 그렇죠. 박식하게 보이기 등이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명예를 얻는 방식이다. 그렇죠. 하지만 불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나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욕구는 절로 생기는 애착이니 그러한 애착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그렇죠. 필요해서 생긴 욕구나 욕망은 절로 생기는 거죠. 강하죠. 그것을 완전히 뿌리치기가 어떤가요? 쉽지 않죠. 완전히 뿌리치면 성적 욕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뿌리치면 죽죠. 잘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식으로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이는 실천하면 고통 속에 살게 되고 실천하지 않으면 유선자로 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나 욕망은 선천적인 거라서 아주 강한데 그러한 것에 초연하면서 살고자 하면 고통스럽겠죠. 실천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유선자로 낙인 찍히죠. 악명을 얻게 되는 거죠. 명예를 얻으려다가. 위선적인 행위가 적발되면 한순간에 명예는 사라지고 악명을 얻게 되어 수치와 절망 속에 살게 되고 그러한 이들 중에는 자살하는 이도 많다. 예전에 설명했죠. 수치계와 절망계에 빠지면 수치와 절망 속에서 자살하는 이도 많다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참되게 명예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진실과 진리를 존중하며 진리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 굳이 명예를 원하지 않더라도 타인은 그런 일을 존경한다. 세상을 이롭게 했어요. 그러면 타인들이 존경을 받죠. 그래요. 또 다른 방법도 있겠죠. 공동체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두려움으로 인해 나서는 이가 없을 때 용기를 내어 나서서 자기 희생을 할 때에도 굳이 명예를 원하지 않더라도 타인은 그런 일을 존경한다. 그래요. 꼭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전쟁의 경우 그렇죠. 전쟁이 났을 때 누군가 희생을 필요로 할 수 있죠. 그 희생을 위해 앞장서서 나섰다.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어떤가요? 명예를 얻는 경우가 많죠. 죽든 살든. 앞에서 언급한 명예를 얻는 방법은 사던 방법이고 뒤에서 언급한 방법은 참된 방법이다. 결국은 뭔가요? 공동체나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명예를 얻는 방법이 참된 방법이다. 남다른 방법을 보인다는 것은 잘난 척하면서 결국은 명예를 얻겠다. 그것도 잘못된 방법이다. 꼭 해야 되겠다 말릴 수는 없겠지요. 신념 있고 실천하고자 하면 하는데 신념이 없어지거나 약해지거나 그래 억작이 어렵다 싶으면 그래요 빨리 포기하는 게 좋은 거죠. 참된 방법으로 명예를 얻어라. 결론적으로 명예욕은 절로 생기는데 참되게 명예욕을 싫어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법과 윤리가 잘 지켜지니 그렇죠. 명예욕이 있는 이들은 법과 윤리를 잘 어기를 하지 않겠죠. 악명을 얻기 싫으니까 최소한 사회는 안정되고 법과 윤리를 잘 지키면 사회가 안정되겠죠. 진리를 통해 사회는 번영하고 평화로워진다. 그렇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